거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설명하는 방법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뀔 것인가?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생각이 아직도 모자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 항상 불완전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물론 선생님의 생각도 계속 바뀌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과거에 가졌던 생각을 바꾸겠다. 한번 대화해보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요즘에 공부한다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한다거나 또 일정한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모아놓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한다거나 요즘에 그런 자료들은 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과거에는 그것도 중요한 공부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또 공부한다면은 답안지 쓰기 위해서 암기하는 걸 공부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대학생으로서 공부의 개념을 이제 바꿔야 돼요. 공부는 무엇이냐?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일단 공부를 먼저 했던 학자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비판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강좌에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생각들과 선생님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를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이 이것이었는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은 도전을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도전을 흔쾌히 받는 거죠. 받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들다 보면 선생님이 당연히 법이니까 또 세상 바뀌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법에 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바뀌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특히 이제 선생님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뭐 종교에 대한 어떤 비판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에 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왜 비판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래 학문이에요. 학문은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 자체가 과거의 설명,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더 좋은 틀을 찾는 사람이 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듣고 나는 생각이 달라. 여러분들은 또 선생님의 생각을 또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비판 자체가 대화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비판을 바탕으로 싸우고 총싸움하고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이 무엇이냐 이런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이 그러면은 올바른가? 과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할 필요성을 선생님이 느껴요.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이제 갓 들어왔다든지 대학교 생활을 한 2, 3년 했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교육의 어떤 그 재료의 관점에서 볼 때 선생님 뭐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동양의 고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용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동양의 고전을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손자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이런 책을 읽어봤는지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읽었는지 선생님은 의심스러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오히려 손자일 수도 있고 한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읽지 않고 오로지 노노맹자만 읽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자 한비자가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손자 한비자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고상한 얘기보다는 좀 현실적이에요. 이 양자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교육 내용이 과연 올바랐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뭐 그렇게 배워온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을 텐데 주로 그럴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 뒤에서 설명하지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저기 하고요. 아담 스미스 를 이야기할 때 국부론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을 배웠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과연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것인지 등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담 스미스를 배우고 소크라테스를 배웠는데 그 철학자들, 그 경제학자가 말한 이야기대로 그대로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볼 때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공부하면서 자기가 시간이 될 때마다 그 고전을 직접 읽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갖다 길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크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거래하는 시장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스펙을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놓여 있는 것이 노동시장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선생님은 보는 거예요. 세상의 시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노동시장 이외에도 원료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 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있을 것이고 또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노동시장에 이런 어떤 그 모든 생산 요소를 합쳐서 생산하는 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 파는 유통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걸 받은 소비하는 소비시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여러 시장이 세상의 시장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시장에서 사회활동을 할 것인가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조건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또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일정한 편견이나 또 내지는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 얘기 또 잠깐 좀 얘기할까요? 우리가 종교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갖기 시작하면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절대적이라고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생각한다거나 또 내지는 신을 부인하는 어떤 다른 이론을 만나면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마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전체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때 과연 그런 어떤 그 종교에서 말하는 생각이 맞는가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튼 뭐 종교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믿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한번 좀 돌이켜 보고요. 종종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정치적인 논의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우리가 군주국가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노예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 노예로 태어난 나는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한테 물건으로 취급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텐데 그게 몸에 배고, 그렇다면은 내가 노예로서 물건 취급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죽어라고 매맞다가 또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어서 이제 죽겠죠. 그 과정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건 옛날의 군주국가니까 오늘날 국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아프리카 국가하고 부족 국가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떤 생각이, 어떤 국가가 좋을까? 또 미국 생활은 어떤가? 캐나다는 어떤가? 또 저쪽에 북구라파의 독일이라든지 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다른데 이런 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나라마다 갖는 어떤 가치관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우리 이제 북한과 남한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북한의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북한 헌법이에요. 북한의 어떤 헌법인데 한번 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가치 밑에 항일 혁명투쟁을 조직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셨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는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북한 헌법의 서문에, 우리 이제 전문이라는데 거기 서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이런 거를 우리의 그 북한 헌법의 기초 질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은 각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각자 주권자로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또 법치국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볼 때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각자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거죠. 특히 법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가진 생각은 맞는 것인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생각은 내가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편견과 고정관념은 아니었을까? 이런 어떤 의심이 이 강좌의 이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